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설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일단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어제가 지금 어떤 무디스 신용 등급 하락 영향이 많이 없었죠. 물론 이제 이 화요일 날 선반영도 좀 감이 있어서 어제는 이제 골고루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 특히 지금 제약 바이오 업종의 매수세가 좀 컸는데 오늘은 지금 반도체 주들만 좀 약간의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는 약간 좀 답보 상태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오늘 저녁이죠.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이 경계 심리가 좀 큰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우선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만큼 지금 오늘 시장은 좀 차분하게 흘러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도체 같은 기술주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차지하는 캐파는 굉장히 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어떤 중국 쪽에서의 이 반도체에 대한 투자, 어떤 규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피해를 보는 구조는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 반도체 쪽에서의 이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대부분 있으니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 지수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것도 어떤 시장의 매크로 지표가 좋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 내적인 시가총액에 포진하는 그런 특성상 좀 하락한다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이 그전만큼의 어떤 미국이 중국 쪽에서의 이 제한, 그러니까 딜 리스크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보다는 좀 적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락하는 부분도 좀 제한적으로 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이 미국의 어떤 CPI 지수에 대한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부분에 대해서 연준의 어떤 긴축 이런 부분이 내일 시장에 본격적으로 방향성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미국도 그렇지만은 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입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이 밸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오버슈팅한 감은 좀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CPI 지수에 대한 결과 발표에 따라서 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지 아니면은 좀 그대로 좀 이 이어갈지 부분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이 매수 적극적인 매수 부분은 지금 제한적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일 CPI 지수 발표를 난 이후에 시장을 좀 봐야 되는 전략이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악재는 없지만 이 테슬라, 니콜라, 리비안 이런 2차 전지 전방 분기차
전기차 전반 기업들이 지금 생각보다는 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좋지 않죠. 뭐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 소재주들의 그 수급에 대한 변동성이 많은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 주의는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께서도 좀 많이 물어보셨는데 2차 전지주 사야 되냐? 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에서의 이 보유 영역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유 관점을 유지한다는 것보다도 이 어떤 트레이딩 관점은 좀 짧게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중장기적인 보유 관점을 유지했을 때에 그 지금 지표상 그리고 펀드멘탈상은 오버슈팅 구간이 맞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중장기적인 보유 관점은 약간 좀 기존의 보유자분들은 가져가시는 게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엇갈리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뚜렷한 악재가 있지는 않지만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인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더욱더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태풍과 관련한 종목 두 종목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YN텍과 인선 ENT 두 종목인데요. YN텍은 지금 13% 넘게 빠지면서 9,2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크시스템스의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나노 계측 장비와 원자 현미경 제품 개발 전문 업체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10% 넘는 낙폭을 보이면서 17만 8,500원 선 지나고 있고요. 다음으로 게임진 위메이드입니다. 지금 10% 넘게 빠지고 있네요. 37,200원 선을 지나고 있고요. 다음으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인선 ENT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업체로서 태풍 테마로 지금 엮여 있는데요. 7%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8,63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은 아나텍 보겠습니다. 반도체 개발 전문 업체입니다. 5%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24,00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파크시스템스를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호실적을 발표했고 또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급락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우선 실적 발표가 끝난 이후에 그 전에 좀 주가 기대감이 많이 모아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시청이 뭐 작은 종목들의 실적이 그 전부터 얘기가 좀 좋았을 때 주가 먼저 올라가는 부분이고, 뭐 그리고 실적 발표가 끝난 이후에는 좀 차익에 대한 부분이 나와주는데 좀 아쉽죠. 왜냐하면은 그 전에 2분기 파크시스템스의 영업이익을 높게 잡아도 70억 정도였는데 지금 101억이 발표됐죠. 그렇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생각보다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차익이 나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은 뭐 파크시스템스 그 전에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부분이 지금 그 전에 뭐 작년만 해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수주 잔고가 굉장히 좀 좋았었죠. 작년 말까지 수주 잔고가 437억이었는데 이 올해 1분기 말에 본다고 하더라도 한 735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수주 잔고에 뛰어넘는 1분기 쪽에서 수주 잔고를 보여서 이 부분이 파크시스템스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원동력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반도체 업황이 상반기 때 굉장히 좀 부진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규 수주가 나와주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파크시스템스의 어떤 기술력, 또 나노 쪽에서의 기술력에 대한 부분은 높이 인정을 받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EUV용 마스크 장비 같은 이 신규 장비에 대한 수주는 활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EUV 쪽에서의 공정 확대나 어떤 고객사들의 선단 공정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투자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이 수주를 보더라도 나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 때 어떤 반도체 업황이 반등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죠.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이제 반도체 부분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흑자 전환을 올해 말고 내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떤 수주가 반도체 업황이 크게 일어난다, 빅사이클이 온다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이 바닥을 다지면서 더 이상 나빠질 때는,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는 그 마이너스 폭이 커지는 상황은 좀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그런 시기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파커 시스템스의 뭐 AFM이나 여러 가지 장비 수요 부분은 이 골고루 2분기에 이어서도 이 하반기 때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2분기 실적 봤을 때도 이 올해 영업이익은 400억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 증권사도 545 이상까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실적 발표한 이후에 목표 주가를 지금 23만 원까지 올리고 있죠. 뭐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 파커 시스템스의 이 매수 관점을 좀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파크 시스템스 신규로 수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또 매수 관점 제시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보유해 나가도 괜찮을지 궁금하고요. 가격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요? 우선 지금 현재 저는 이제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보유 관점보다 버티자 관점보다도 이 주가가 오늘 급락했을 때, 떨어졌을 때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신규 장비 수주 모멘텀은 계속 일어날 걸로 판단되고 있고, 1차적인 목표가는 19만 원, 손절가는 15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크 시스템스에 대해서 버티자라는 전략과 매수하자라는 전략을 같이 말씀을 해주셨고, 현재 주가에도 매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목표 주가는 19만 원, 손절 라인 15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인선 ENT를 구조를 해볼 텐데요. 태풍 피해 우려감 때문에 이제 폐기물 사업이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태풍의 위력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이면서 주가가 그다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인선 ENT처럼 이 폐기물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가 항상 이제 태풍에 대한 얘기 나왔을 때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작년에도 이 태풍에 대한 부분에 올 시기 때 잠깐 반짝했지만 2020년에는 그렇게 지금 태풍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막 오르고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태풍과 관련된 이 주가가 흔들리는 거는 저는 약간 테마들하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선 ENT의 어떻게 보면 이 본업에 대한 가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인선 ENT 같은 경우는 뭐 건설 폐기물, 또 이제 이 폐차 쪽에서의 재활용 쪽에서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이 모두 이제 수직 계열화를 많이 했죠. 특히 이제 건설 폐기물 기업으로 설립된 이후에 인선 모터스가 이제 폐차 이쪽이고, 인성기업이 이제 건폐 중간 처리고, 또 이제 영흥산업 환경이 소각을 하는데, 한마디로 이제 그 전에 인선 ENT가 이런 수직 계열을 하면서 이 사업 구조에 있어서는 좀 일원화가 됐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2019년이죠. 이 IS 동서에 인수되면서 이 광양 쪽에서의 매립지에 대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인선 ENT의 어떤 사업 구조, 폐기물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효율화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수지, 뭐 중간 처리, 소각, 그리고 마지막 이 매립 같은 수직 계열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게 잘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이제 뭐 폐기물 쪽에서의 이 사업 자체가 구조적으로 좀 좋아질 때 인선 ENT가 최대 수혜주로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건폐 쪽에서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 폐배터리 쪽에서의 기대감이 크죠. 이 자회사 인턴모터스죠. 이 자회사 인턴모터스가 우리나라 1위 폐차, 그리고 재활용, 이 폐차를 이용한 이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지금 3만 대 이상의 폐차를 안정적으로 매입한 후에 해체를 통한 인가고 매출을 좀 창출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인선 ENT, 어떤 전기차 폐배터리 이런 기술력까지도 겹쳐지면서 지금 인선 ENT, 인선 모터스에 의한 인선 ENT의 주가도 상승 여력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팥의 재활용 매출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아직까지는 이 고철 시세 연동되지만 이 원재료 역시 좀 그 하락하면서 오히려 지금은 이 고철 시세가 안정적으로 그만 간다고 했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현재 해체 재활용 매출 4분의 1 수준에는 좀 불과하지만 수익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이 인선 ENT가 이쪽에서의 그 캐파를 차지하는 게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나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이 건폐 쪽에서의 이 매출 부분은 이 시장 상황이 뭐 좋아지면은 당연히 1순위로 인선 ENT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또 인선 ENT가 어떤 이 폐차 자원센터가 일산에 있죠. 뭐 그러기 때문에 수도권 영역 쪽으로의 사업에 대한 집중성을 좀 가져갈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인선 ENT 오늘 종목을 좀 소개시켜드립니다. 인선 ENT는 태풍을 바라보기보다는 본업단을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추가 매수보다도 버티는 전략이 낫다. 왜냐하면은 이 태풍이라는 어떤 이 테마적인 모멘텀이 좀 섞여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마다 비중이 좀 틀리겠지만 비중을 늘리는 전략보다는 비중을 유지하는 전략이 제일 안성맞춤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1차전 목표가 11,000원, 손절가 7,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ENT의 경우에는 추가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버티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이때 목표 주가는 11,000원, 손절 라인은 7,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까지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동훈 아나텍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면서 내일 주식이 추가로 상승될 예정인데 이 이슈 때문에 주가가 크게 좀 밀리고 있을까요? 네, 그런 이슈도 우선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 동훈 아나텍이 1분기 때 실적이 흑자 전환했죠. 그러면서 주가도 좀 많이 올랐던 상태에서 여러 가지 좀 수급적인 이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좀 하락세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영업이익이 1분기 때 흑자 전환하면서 기술 라이센스 계약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지금은 봤을 때 홍콩 그리고 여러 지금 중화권의 이 기업들과 지금 라이센스 계약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아시겠지만 이런 라이센스 계약을 했을 때에 어떤 추가된 비용이 안 들고 안정적인 수익이 들어온다는 점이 제일 강점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봤을 때도 이 올해 2분기에 대한 2분기보다도 또 하반기 때 기대감을 흑자 전환에 대한 당연히 흑자 전환하겠죠. 그리고 흑자 전환에 대한 폭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하반기도 그렇고 2분기 때도 그렇고 이 실적의 거의 70% 가까이가 바로 이제 기술 이전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동훈 아나텍에 대한 관심은 좀 가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 쪽에서도 스마트폰 제조업체 쪽에서 이 드라이브 IC 제품에 대한 공급 확대는 꾸준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이 이제 하향 산업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프리미엄 쪽에서의 제품이 확대됐을 때에 그 부분을 더 기대하는 현재 상황이고요. 또 자동차용 햅틱 제품에도 이제 본격적인 공급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동훈 아나텍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한층 더 갖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동훈 아나텍 같은 경우에는 그 현금성 자산이 많죠. 뭐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기술을 이용하더라도 이 진출 하는 부분이 스마트폰, 이 전장 쪽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쪽에서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 계약이 저는 계속해서 그 투자 계약뿐만 아니라 이 동훈 아나텍이 새롭게 어떤 그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된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동훈 아나텍 오늘 좀 하락했을 때 매수 관점은 아니지만 이 보유 관점은 좀 꾸준하게 유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동은 아나텍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면서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보유하는 관점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가야 할까요? 추후에 봤을 때도 이 손돌림 보증 기능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관심은 꾸준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계약이나 이런 얘기는 들릴 것으로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 기술 이준료가 지금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이런 부분이 좀 잡히는 과정이 순조롭게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보유 관점에 대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을 유지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내년 실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이 동은아나텍의 주가 수준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동장업계도 많지는 않습니다. 이 기술에 대한 부분이 좀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어떤 IT 부품주들로 이 PR을 대비했을 때는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저평가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주가의 주식의 어떤 추가 상장이나 여러 가지 수급적인 이슈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매수 관점보다는 버티는 관점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 목표가 27,000원, 손절가 22,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은 아나텍에 대해서 버티자라는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은 목표 주가 27,000원, 손절 라인 22,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사님과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종목 리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짚어주셨던 종목이죠. 신테카 바이오 어제 급등세를 보이기도 하면서 수익률이 지금 25%대로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종목 계속해서 보유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물이 들어왔죠. 네. 제약바이오에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신테카 바이오뿐만 아니고 일단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더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상반기는 2차 전지 아니면 반도체 혹은 이제 로봇주와 AI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주도 테마가 돌아가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였는데 하반기에는 제약바이오도 이들 못지않게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은 조금 아쉽지만 네. 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보여준 날이 첫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래서 다른 섹터들보다, 그러니까 주도 섹터들보다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아직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위치에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저는 조금 더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신테카 바이오는 제가 어떤 것을 이제 포인트를 드렸냐면 의료 AI는 지금 진단 쪽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루닛, 네. 뷰노, JLK는 의료 플러스 AI 여기서 진단 파트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테카 바이오는 의료 플러스 AI 플러스 제약의 이 임상 신약 개발 쪽을 이제 담당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당연히 진단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병원에 만약에 안 좋아서 가면 안 좋은 것을 찍잖아요. 네. 그것을 가지고 AI가 분석하고 판독하고 결과물을 이제 내놓는 거라서 직관적이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매출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도 좀 빠르게 반응을 했는데 일단 신약 개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늦게 반응을 했지만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기에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저는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테카 바이오 계속해서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 주셨고 또 제약 바이오 이제야 물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하반기에도 상승세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죠? 하반기에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2분기에 제약 바이오가 움직인 게 단순히 돈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갔다라기보다는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통 제약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대형사들,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한미그룹주 이러한 기업들이 실적을 잘 보였고 또 비만이라든지 당뇨 치료제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하반기까지 조금 더 크게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까지 충분히 더 크게 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 리뷰도 부탁을 드릴게요. 6월 1일에 공략해 주신 종목입니다. 펌텍코리아는 39%대 상승률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럼 이런 수익률 계속해서 더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아이러니하지만 네. 일단 펌텍코리아는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조금은 네. 수익을 확정을 지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오늘 화장품주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흐름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화면에 코스메카 코리아를 좀 띄워놨거든요. 네. 올해 화장품주 대장하면 딱 두 기업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잉글루드랩. 이 두 기업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중국발 매출 비중은 굉장히 적지만 북미와 유럽발 그리고 일본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화장품주들이 움직이는 것은 미국에서 유럽에서 잘 팔린다라는 뉴스보다 바로 중국인이 이제 우리나라에 여행을 온다라는 뉴스 때문에 움직인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LG생활건강이 지금 대장으로 다시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잘 갔던 기업들은 주가가 어느 정도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 네. 그동안에 못 갔던 쪽으로 수급의 이동이 오늘 처음으로 포착된 날이기 때문에 자, 펌텍코리아는 저는 여기서 일단 수익을 확정 짓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용기하면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 두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연우하고 펌텍코리아. 자, 그러면 이제 연우를 우리가 볼 때가 다시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연우가 그때 펌텍코리아보다 조금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은 아무래도 중국발 매출 비중이 큰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매출 비중이 좀 컸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번에 나온 뉴스를 기점으로 수급의 변화가 만약에 잡히고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연우가 오랜만에 다시 한번 주가를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을 찾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화장품 쪽 안에서의 기류를 우리가 좀 잘 따라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화장품주 내에서요. 이제 네. 중국발 이슈가 들어온 만큼 이젠 좀 판도가 바뀌게 될까요? 사실은 아직까지는 저는 긴가민가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우리도 미국 제품을 사고 싶을 때 미국 안 가도 살 수 있잖아요. 중국인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네. 한국 제품 사고 싶으면 사실 한국에 굳이 안 들어와도 인터넷이라든지 뭐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데 구매력이 사실은 현저하게 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품의 품질이 나빠졌다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자국 내 브랜드가 중국 내 브랜드의 이제 성장성이 이제 돋보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K-뷰티의 위상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과연 이들이 놀러 왔을 때 화장품을 실제로 사줄 거냐 안 사줄 거냐는 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주식시장에서는 수급의 이동이 오늘 한번 일어났으니 저는 연우라고 하는 기업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앞서서 짚어주신 종목 외에 연우라는 종목을 짚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도 14분 정도 13분 정도 남았네요. 23분 정도 마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에서도 종가 베팅할 종목 키워드 힌트부터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힌트로 I will be back이라고 전해주셨네요. 네. 그렇죠. 온답니다. 네, 거의 뭐 6년, 7년 만에 네. 이 사드 배치 때문에 이제 오지 않았던 관광객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온다고 하니까 이 테마와 이 뉴스를 빼놓고 오늘 시장을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힌트를 이렇게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이거겠죠. 그래, 온다면서 그럼 네.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그러니까 리오프닝 하면 굉장히 많은 테마가 있습니다. 근데 그 테마 모두가 오늘 좀 빨갛잖아요. 그렇죠. 자, 항공, 면세, 네. 여행, 뭐 카지노 뭐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강한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출발은 다 같이 강할지라도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 뒤에 지나고 보면 강한 쪽만 계속 강할 확률이 지금 높은 시장이라서 굉장히 좋은 이 순환매가 돌고 있지만 우리가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조금 더 집중해야 될
업종가, 네. 기업은 이제 뭐가 있을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리오프닝 관련 테마 안에서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이사님께서 어떤 섹터를 조금 더 유망하게 보실까요? 저는 화장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그런 고민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품 기업들이 오늘 올라온 것도 사실 기대감이잖아요. 네. 중국인들이 오게 되면 예전만큼 많이 사가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 근데 과연 사갈까에 대한 걱정이 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저는 화장품은 수급이 가는 대로 조금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일단 항공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 높았던 탓인지 네. 주가들이 많이 못 간 기업들이 많아요. 뭐 TA항공도 그렇고 제주항공도 그렇고 더군다나 지금 또 유가가 배럴당 지금 80불이 넘어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이제 유류 할증료가 있어서 유가가 상승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상쇄시킬 수는 있겠습니다만 만약 유가가 그 가격대에서 오래 머물러 있는다라고 하면 항공주들도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공이라든지 화장품을 조금은 제외하고 남은 섹터에서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항공하고 지금 화장품을 제외하면 사실 떠오르는 게 뭐 여행, 그렇죠? 면세, 뭐 그쵸. 카지노 이쪽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 섹터 안에는 있을까요? 저는 그냥 답을 해도 되겠죠? 면세를 면세 보는 쪽, 게 네. 지금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왜냐하면은 항공이라든지 화장품을 제가 이제 조금 긴가민가하게 보는 이유는 좀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일단 카지노 쪽 관련해서는 중국인들이 이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카지노를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마카오에서 이미 즐기실 분들은 굉장히 또 많이 즐기시고 있던 상황에 이제 우리나라에 여행 왔을 때 그 뭐 보복 소비 심리가 뭐 폭발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네. 이제 카지노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금 공매도 비중이 많아서 숏스퀴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이제 롯데관광 개발과 같은 기업들 위주로 그냥 빠르게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파라다이스라든지 GKL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긴 한데 네. 지금 이들 기업의 주가의 위치가 사실은 참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저는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별로 이제 속도전 싸움 기준으로 보면 저는 카지노 쪽은 이제 롯데관광 개발로 압축을 해서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제 면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중국인들 관광객만 늘어난 게 아닙니다. 일본인도 우리나라에 네. 많이 오고 있고 또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또 우리나라를 지금 많이 찾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 공통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쪽 가장 이제 불확실성이 적은 쪽은 저는 면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면세 쪽을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보면 저는 사실 화장품 섹터다 면세 섹터랑 비슷해 보이는데 그래도 약간 다른 의견이신 것 같네요. 네. 일단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네. 뭐가 문제냐면 기업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네.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를 들었을 때 네. 화장품주 섹터 안에 뭐 30기업이 있다면 지금 면세하면 2개에서 3개 기업을 압축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자금이 여러 군데로 이렇게 흩어질 때는 오히려 이 섹터의 기업이 많은 쪽보다는 섹터의 기업 수가 조금 적은 쪽에 네. 화력을 좀 집중을 하는 그런 것이 저는 오히려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화장품주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좋은 뉴스를 한 번에 올랐지만 네. 이게 며칠 뒤에 조금이라도 부정적 이슈가 나오게 되면 그동안에 이 실적이 조금 안 좋았던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밀릴 수도 있고 이 기업별로 이제 주가의 변동차가 좀 클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오히려 일단 지금 수급과 테마로 움직이는 상황이다 보니 면세 쪽을 좀 바라보시는 게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면세점 관련주도 그래도 이제 몇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거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호텔신라는 너무 뻔하죠. 네, 그래서 이제 호텔신라보다는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면세하면 뭐 호텔신라가 당연히 앞서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영역을 확대해서 해석을 했을 때 글로벌 텍스프리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이 글로벌 텍스 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가세 환급을 해주는 이제 기업,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상장사 중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기업이라서 저는 시장 점유율도 60% 혹은 65%까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밸류를 받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사후 면세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면세점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공항에서 네. 입출국할 때 오다가다 이제 이용하는 건 이제 사전 면세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미 이 세금이 없는 그 판매 가격을 놓고 이제 파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후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길 가다 이제 보시는 상황도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것을 이제 입출국할 때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물건을 사서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라든지 이런 환급금을 다 처리를 하고 비행기 타고 나갈 때 그 일을 대신을 해주는 기업이 이제 글로벌 텍스 프리인데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와야 이 기업도 그러한 경우의 수가 많아지니까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특히나 중국인들이 다른 나라 대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사용하는 돈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에 지금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할 수밖에 없고 그동안에 부진했던 실적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지금 방안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글로벌 텍스 프리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저는 천천히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어두운 터널을 2020, 2021, 2022 이렇게 지나오고 지금 이제부터 회복하는 단계이다 보니까요. 저는 이쪽을 바라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그리고 생각보다 유통 주식 수가 많아서 거래가 되게 활발하거든요.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조금 길게 보시는 분들에게도 안정적으로 이 수익 구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글로벌 텍스 프리 지금 아래 꼬리 달면서 음봉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네.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일단은 4,200원이라는 가격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빠르게 손절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4,200원대 내려왔다 그래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 모멘텀 자체가 없어진다라기보다는 이 기업의 주가 흐름을 보면 가야 되는 자리에서 가지 못하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4,200원 이탈 시에는 손절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2018년도, 그러니까 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의 고점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6,000원까지 1차 목표가를 한번 잡고 대응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코로나19 이전, 그러니까 사드 배치 이전 사태로 이제 중국인들이 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글로벌 텍스 프리도 그때 가격으로 못 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글로벌 텍스 프리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그래도 CPI 발표를 앞두고 어느 정도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다르게 하면서 마감할 것으로 보이네요. 코스피 시장은 약보합권에 들면서 2,598선에 마감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권에 들면서 910선에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수급 양상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는데요.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2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까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수급 양상이 관찰이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900억 원 넘게 팔고 기관 투자자들 200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만 2천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오늘 큰 줄기가 세 가지가 있겠죠. 일단 첫 번째는 옵션 만기, 두 번째는 오늘 저녁에 미국의 CPI 지수 발표, 그리고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MSCI 지수 편입 관련한 이제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공격적으로 베팅이 들어오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관망장세가 조금은 더 컸던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행히 이러한 상황 속에 만약 오늘 중국발 뉴스가 없었다면 시장은 더 힘들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 중국발 뉴스가 나오면서 그래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관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슈들이 좀 나와서 화장품이라든지 면세를 포함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제약바이오도 어제 굉장히 강했잖아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뭐 쉬어가는 기업들도 많으나 비만, 당뇨 이쪽에서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의 이 변동성을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만한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결국 키는 CPI 지수 발표 이후 내일장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PI가 오늘 밤 9시 30분에 발표가 되는데 이 이후를 바라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제와는 좀 사뭇 다른 분위기잖아요. 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오늘 선물 옵션 만기에 따라서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매수세로 좀 들어오기에는 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이제 매수세로 들어왔던 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매도 포지션,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한다고 이제 하는 방향에 이제 걸었던 베팅을 어느 정도 이제 환매하는 네. 과정에서 이제 들어왔고 오늘 또 연이어 외국인의 선물 매도수가 이제 계속 나왔기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단 안에서는 크게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제약바이오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의견.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서로 다른 방향성을 좀 나타냈지만 이들은 MSCI 지수 발표 이유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또 시장에서 오늘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컨텐츠 쪽이 좀 나름 좋았다. 네. CJ ENM 혹은 스튜디오 드래곤 혹은 콘텐츠리 중앙 같은 기업들이 그래도 다른 섹터 대비해서 회복하는 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은 수급이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기업들 위주로 한 바퀴를 좀 돌았던 그러한 날이 아니었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수급은 그동안 소외받았던 기업 위주로 좀 수급이 돌아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콘텐츠주 오랜만에 반등세를 연출했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양대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모두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7거래일 연속 매도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도 이어지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 테고요. 우리 시장 오늘은 엇갈리면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보합권 내에서 다른 양상을 펼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업종별로 상승하는 업종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섬유의복과 운수창고, 유통업종이 2%대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닥 시장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업종이 더 많이 포착이 됐네요. 인터넷과 금융, 통신 서비스 업종에서 2에서 3%대 강세가 관찰이 됐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마감했지만 내일장에 대한 전략도 짜봐야겠죠.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내일장의 히든카드가 될 중요 포인트를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우리 증시가 혼조되는 가운데 2차 전지와 또 반도체 주들이 휘청거렸습니다. 대응 전략 어떻게 짜가면 좋을지 한번 여쭤봤는데요. 먼저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님께서는 반도체는 저가 매수 관점이 유효하고 2차 전지는 관망 자세를 취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다음으로 김한진 애널리스트께서는 AI와 제약 바이오에 관심이 유효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께서는 발빠른 순환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사님 의견 어떠실까요? 일단 다들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신 네.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2차 전지는 다음 주 수급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뭐 보유하고 있는 평균 단가의 위치에 따라서 느끼는 심리는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낮은 가격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변동성이 나올 때마다 더 살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 반면에 조금 높은 가격대에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움직임 하나하나에 분봉 하나하나에 지금 이제 이 살떨리는 그러한 공포감을 좀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나 일단 수급적으로 방향성이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조금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CPI 발표 이후에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나스닥 지수 그리고 이제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저는 방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또다시 이제 반도체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관련주들이 좀 낙폭이 컸었고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도 사실은 다른 섹터 대비해서 지금 반도체 IT가 주춤주춤하고 있어요. 네. 근데 만약 여기서 조정이 한 번 더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또 굉장히 또 긴
터널을 또 지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반도체 IT가 얼마만큼 빠르게 외국인의 픽을 받고 회복을 해주는지 여부를 꼭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을 좀 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전히 한미 반도체가 좋은 위치에서 잘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정을 받았던 이수페타시스 같은 기업들 현재 구간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CPI 발표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서 수급 측면 말씀드릴 때 기관의 수급을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예, 사실 코스피 시장을 살펴보면 7거래 연속 매도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기관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연일 좀 팔아내고 있는 걸까요? 우리 팀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외국인이 나가면 네. 그 공백을 기관 투자자들이라도 조금 메꿔줘야 되는데 네. 또 최근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관들도 지금 굉장히 이 시장의 트렌드가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돌아가는 그 트렌드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저는 이제 이 포트폴리오를 좀 짜고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었던 쪽을 매도를 하고 그동안에 또 저평가였었던 쪽으로 이제 수급의 이동이 일어나면서 일단 상대적으로 이제 감도가 조금 이제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오늘 옵션 만기일이라서 오늘보다는 결국에 이제 내일 그리고 다음 주에 수급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보다는 네. 결국에 이제 외국인의 선물 매도세가 어느 시점에 멈출 것이냐. 그리고 회복이 됐을 때 얼마만큼 강한 강도를 보여주느냐. 이것을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서 또 이제 이사님께서도 콘텐츠줄 짚어주셨는데 저도 오늘 보니까 반등세가 좀 나왔더라고요. 그럼 오늘을 좀 시작으로 앞으로 추세적 우상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네. 조금 더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OTT 업황 현황이 그렇게 지금 좋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을 수도 있겠다, 불확실성이 커질 수도 있겠다 했지만 굉장히 좋은 케이스인데 우리나라 OTT 기업들은 지금 거의 뭐 문을 닫아야 하는 지경까지 지금 네. 밀렸다는 지금 뉴스가 나오는 상황. 그러니까 이 컨텐츠 제작 기업들이 왜 좋은 평가를 받았냐면 네. 과거보다 만들어서 팔 수 있는 판매처가 많다라는 게 하나의 장점이었는데 네. 그 장점이 지금 시들시들해지는 그러한 구간에 좀 진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컨텐츠 제작은 일단 첫 번째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이 될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회복세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해서 천천히 좀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약 길게 보신다면 저는 네. 지금 가격은 괜찮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으니까 이번에 올라올 때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해야지라는 전략으로 붙으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위험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오른다고 해서 이제 지금이 시작이다라고 보고 바로 또 뛰어드는 그렇죠. 전략은 그다지 좋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어제가 좀 제약 바이오주의 날이었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네. 오늘도 뭐 오르는 종목이 있긴 하지만 뭐 어제만큼의 상승세는 아니에요. 사실 어제 그런데 올랐던 이유는 그 중심에 비만 치료제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비만 치료제 하면서 어제는 그다지 크게 반응하지 못했는데 대웅제약 같은 경우 오늘은 6%대까지 오르기도 했었어요. 네. 하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소송 이슈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안 보는 게 좋을까요? 노이즈가 네. 있을 것 같다, 뭐뭐 할 것 같다, 불안하면 저는 일단 안 보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가는 기업이 더 가는 게 주식이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이 당뇨 비만 관련해서 가장 원픽을 좀 받았던 것은 지금 두 가지 그룹이 있죠. 한미그룹과 동아ST가 있는데 미국도 지금 두 가지 기업이 있는 거예요.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리. 그런데 네. 이제 두 기업 모두 이 비만 치료제를 좀 만들어냈는데 유형이 다르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GLP-1이라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셔도 돼요. 네. GLP-1이라 그래서 인슐린을 이제 분배하는 그 곳이 있다라고 그 제품 물질이 있다 그래요. 네. 근데 이거 하나만을 가지고 이제 단일 기존으로 만드는 제품이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네. 그리고 우리나라로 빗대어 오면 한미약품이 지금 만들려고 하는 제품. 네. 그런데 이제 일라일리 같은 경우에는 GLP-1에 이중 여기 이제 또 뭔가 첨가제, 알파를 좀 붙여가지고 복합 기전 형태로
이 GLP-1만 가지고 만든 제품보다 조금 더 개선된 제품을 만드는 게 지금 이제 이 마운자로라고 하는 제품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또 빗대어서 우리나라 시장을 가져오면 그게 바로 동아이스티에서 지금 만들려고 하는 제품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기업이 비만 치료제라고 하는 똑같은 키워드 안에 있지만 유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시간차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글로벌 시장은 GLP-1이 주도를 하나 앞으로는 GLP-1 플러스 알파로, 그러니까 복합 기전으로 만든 제품이 더 잘 팔릴 가능성이 높으니 저는 동아이스티를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오늘 또 알게 모르게 또 강한 쪽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이시스 메디칼, 클래시스, 비올, 원팩 이러한 기업들은 당연히 좋았고, 그동안에 이제 많이 못 올랐었던 쪽, 이제 하이로닉이라고 하는 기업도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 보시는 분들 중에 기존에 이제 대장주들을 너무 가격이 올라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저는 하이로닉으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 생각이 들어요. 이들이 그들보다 이제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것은 올해 상반기에 제품가를 낮췄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좀 빠르게 침투하기 위해서 제품가를 낮췄는데 그게 이제는 소모품 매출로 이어지면서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발전이 됐기 때문에 저는 하이로닉을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파크 시스템스 조정은 기회입니다.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돌아오는 중국 큰손입니다. 리오프닝 주는 공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승부수는 CPI 확인 후에 기술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